짜잔. 자, 오늘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어우, 여기 엄청 시끄럽네요. 예, 출근했고요. 자, 일단 첫 콜로 여기 송산에서 천안 목천읍 가는 거 요거 확탁 35,000원이다 10만원짜리 잡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세팅한 다음에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뿅. 아이고야. 짜잔. 자, 출발했고요. 4시 24분 도착 예정입니다. 3시 출발입니다. 3시 출발했고요. 1시간 25분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요 콜을 제가 잡기 전에 3시 출발했잖아요. 근데 오전 한 11시쯤에 안산에서 똑같은 목천읍 들어가는 거 8만원짜리 확탁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씻고 밥 먹고 또 업무 볼 거 업무 뭐 본 다음에요. 그리고 출발하려고 2시면은 뭐 적당하다라고 해서 잡아놨었는데요. 1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취소됐습니다. 그 콜이 약간 날라갔어 멘탈이. 왜냐면 그 사이에 콜 전 이제 당연히 하나도 안 보고 출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취소비는 2만원 주셨어요. 취소비 2만원 주시면서 차를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거의 금방 콜을 잡았습니다. 금방 요 송산에서 또다시 목천 가는 거 10만원짜리 잡아서 뭐 취소는 됐지만 금방 콜을 잡았기 때문에 취소비 2만원 받았으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2만원 주시면 딜러분이 깔끔하죠. 어떤 분은 만원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2만원 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목천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고요. 옆에 풍산면에서 송도 가는 거 2.5톤 10만원짜리 하나 떠 있었어요. 운행 시간이 1시간 딱 40분 나오는 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송도 들어가는 거, 송도 들어가는 콜이 그렇게 썩히 마음에 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조금 전에 빠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목천읍에서 한 7km 떨어진 데서 청주 들어가는 게 35,000원. 이건 단가가 조금 빠지죠. 운행 시간이 45분이기 때문에 요런 데서 뛰면은 보통 그래도 한 4, 5만원 주거든요. 45,000원, 5만원. 거의 분당 1,000원 정도 주는데 제가 내려오는 길에 청주에 55,000원짜리 하나 딱 또 떴어요. 떴는데 그건 뜨자마자 없어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35,000원짜리 청주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1시간 반 정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하는 동안에 콜이 뜨면 잡아보도록 하고요. 가면서 한번 추위를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운행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대리콜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월요일날은 일단 천안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대리를 지방 어디서 스타트해서 큰 콜을 하나 태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매출 만들게. 왜냐면은 수도권 어디서는 콜이 없으면은 뭐 3, 4만원짜리 이런 거 타면서 연계 태우면서 매출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 어디서 큰 콜 하나 타기를 한번 바라면서 오늘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잘 조심히 가볼게요. 갑니다. 뿅. 짜잔. 저희 천안 목천읍 도착했습니다. 아까 4시 반 정도 도착을 했어요. 현재 시간 5시입니다. 도착해가지고 5시 벌써 5분이네요. 도착해서 업무를 좀 봤습니다. 이것저것 좀 업무 볼 게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업무를 봤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콜이 계속 하나가 없었어요. 와, 저 천안 어떻게 콜이 이렇게 하나가 없죠? 송도 가는 거 6만원짜리 하나, 7만원짜리 하나, 그 2개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도 못 보고 있다가 도착하기 딱 10분 전에 천안 유량매매단지죠. 유량매매단지에서 서산 가는 게 5만원에 떴어요. 운행 시간 1시간 20분 정도 찍히는데요. 단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죠.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냥 뭐 여기서 4시 반 5시부터 마냥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착지는 서산이면은 착지는 마음에 드니까요. 그래서 요거 일단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8.5km 정도 라이딩 해야 됩니다. 8.5km 라이딩하고 가서 서산으로 이동한 다음에 서산에 저녁 먹고 그리고 서산에 저녁때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차량 인수했습니다. 오늘 시간 1시간 20분 찍혀져 있어요. 퇴근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막힐 수도 있겠죠. 차량을 인수하니까요, 이게 스타일스 3밴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뒤에 보시면 캠핑카죠. 캠핑카로 되어져 있어서 상원시에 통화를 했습니다. 여사장님이셨는데요, 이게
차가 캠핑카다 일반 탁송 아니고 확대 탁송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니까는 캠핑카면 그렇죠 라고 하고 확인하시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딜러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캠핑카 맞다고 하셔서 요금을 1시간 20분 시켜서 제가 8만원 말씀드렸더니 7만원에 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8만원 다시 한번 공손하게 부탁드렸는데 7만원에 하자고 합니다. 아 진짜 일단은 요금은 7만원으로 갑니다. 만원 가지고 더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막 그런 거에 막 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싫어. 안 받고 말지 뭐 이래. 주면은 고마운 거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고요. 안 준다 그러면 마세요 하고 맙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서산으로 가고요. 서산 그 읍천동 있는 데가 아니고요. 테크노밸리 쪽입니다. 테크노밸리이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죠. 살짝 애매한데 뭐 그렇게 늦은 시간대 도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착 예정 시간이 한 7시로 되어져 있죠. 7시면은 뭐 거기서 읍천동 들어가는 쪽 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위쪽으로 대산 쪽으로 올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산 쪽이 단가는 더 좋아요. 거리가 좀 더 있긴 하죠. 그래서 대산 쪽 가는 콜이 만약에 떨어져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요. 저녁 먹고 대산 가는 콜이 뜨면 제일 좋긴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산 올라가서 대산 게리를 잡고 나오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좀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어디 수도권 언저리 어딘가 걸려서 뭐 3, 4만원짜리 타면서는 연계시키면서 타기가 쉽지가 않은 날이잖아요. 월요일날. 특히나 11월 이제 첫째 주 월요일이라서 아마도 콜량이 굉장히 없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한 콜을 좋은 걸 타고 올라가서 복귀를 잡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맹점은 있습니다. 첫째 주 월요일 때문에 서산 가서 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열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열에 한두 번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열에 한두 번은. 근데 열에 8, 9은 거의 다 뭐라고 타고 나올 수는 있긴 하니까요. 아무튼 이동해서 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운행 잘 가고 있고요. 서산에 지금 찍어보니까요. 서산에 오늘 탁송이 많이 깔려있네요. 천원은 한 개도 없던데. 오늘 서산 쪽으로 들어가는 콜이 없었나 봅니다. 일단은 아산 가는 게 6만원, 수원 가는 게 8만원 예약콜이고요. 6만원짜리 요거는 예약콜 아니네요. 안산 가는 게 10만원. 안산 탁송 10만원 나쁘지 않아요. 탁송 10만원이면 갈만합니다. 그리고 양주 우남, 우남이면 은현면일걸요 아마. 요거는 착지가 너무 안 좋죠. 13만원. 요것도 있고 송도 가는 거 8만원. 송도 8만원인데 안산 10만원. 안산 10만원에 굉장히 단가 잘 나와 있어요. 여차하면 그냥 가서 뭐 콜 잡는데 시간 보내고 하지 말고 안산 10만원짜리 그냥 바로 잡고 올라가면서 휴게소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현재 이것까지 하면은 19만원에 저 10만원짜리 타면 29만원. 안산에 그러면 9시 조금 넘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거의 30 가까이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산에서 그냥 핑크를 타면서 월요일이니까 한 40몇만원 맞추고 그냥 빨리 퇴근해도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10만원보다 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10만원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야 근데 안 빠지지? 야 신기하네. 안 빠진다고? 와 서세에서 안산을 탁송 10만원 주는데 안 빠진다. 희한하네. 출발지가 중앙로 323이라 써있는데 중앙로면은 뭐 어디 엄한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시내권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면서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뿅. 짜잔. 자 그 안산 가는 탁송을요 잡았습니다. 한 1시간 2, 30분 코스이기 때문에 탁송 단가로 10만원이면 상당히 잘 주는 단가죠. 1시간 뭐 20분 운행이면 대리도 뭐 1시간 20분 운행이면 10만원이면 타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거의 아까 카메라 끄고 나서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거의 바로 잡았어요. 정확하게 운행 시간이랑 착지랑 확인만 한 다음에 바로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가 서산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잡을 콜이에요. 안 잡을 콜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산 들어와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 수도 있죠. 하기 때문에 잡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또 도착하자마자 바로 라이딩해서 그냥 연계해서 바로 타면 되니까요. 콜 잡는 시간을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지는 안산 양상동이에요. 안산 그 월피도 살짝 외진 곳인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산분이 아니신 분들이 보셨을 때는 완전 오지처럼 보여서 조금 잡기가 거북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안산이 집인 저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천천히 운행을 하고요. 서산 떨어지자마자 이동해서 안산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어우, 6시 50분 도착. 날씨 왜 이렇게 추워요. 1시간 20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깜빡하고 장갑을 두고 왔더라고요. 다시 빠꾸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착변이 됐어요. 멀리 된 건 아니고 한 2km, 가는 곳 착변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 가는 출발지까지가 더 멀어졌습니다. 아까 원래 10km였는데 12km 바뀌네요. 자, 이동해가지고 안산 올라가겠습니다. 손시려 갑니다. 뿅. 짜잔. 와, 겁나 춥습니다. 와. 방안을 다 하고 나와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헬멧에 겨울 헬멧 써야 되네. 겨울 헬멧. 머리통이 얼어 깨질 것 같아. 와. 얼음통에 머리를 박고 있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너무 추워. 아직도 5km 남았어. 5km 갑니다. 뿅. 추워. 짜잔. 자, 차량 BMW 차량입니다. 한 20분 조금 안 되게 라이딩해서 왔고요. 머리가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네. 머리가 얼얼합니다. 얼얼해. 방안을 다 딴 데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헬멧을 겨울 헬멧 썼어야 되네. 겨울 헬멧을 안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추워. 자, 아무튼 안전하게 또 운행해서 안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착지가 월피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땡큐네요. 운행시간 1시간 10분 지켜요. 야, 이거 완전 탁송 꿀이네 진짜.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안산 월피동 도착했습니다. 8시 반 도착했고요. 1시간 5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출발지도 그 IC에서 가까웠고요. 도착 지역의 월피동도 안산 IC 나오자마자 바로 오기 때문에 꽤나 빨리 왔어요. 오늘 탁송하는데 동선이 굉장히 길이 하나도 안 막히는 길로만 다녀서 아주 좋았습니다. 천안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천안에서 서산 가는 길도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막히고 가고, 올라올 때도 딱 이제 길이 막히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대쯤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막히고 와서 잘 왔습니다. 야, 요거 완전히 진짜 꿀 탁송이었죠. 65분에 10만원이면 대리 단가잖아 사실상. 잘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 식당에서 떡만둣국 하나 시켜놨습니다. 떡만둣국 하나 먹고 나머지 이제 안산에서 대리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아까 3시에 출근해서 아까 5시쯤에 한 30분 업무를 봤었죠. 그거 빼면 한 5시간 일해가지고 현재까지 29만원 매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죠. 탁송만으로 29만원 했기 때문에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좀 운도 좀 있었죠. 처음에 뭐 취소콜 2만원 받은 것도 있었고, 아까 이제 일반 탁송 잡았는데 확타로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고, 요 마지막 탁송도 단가가 뭐 말도 안 되게 좋은 단가를 탔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할 거 다 했어요. 오늘 제가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밥 먹고 안산에서 그냥 어디 나갈 필요가 별로 없죠. 첫 번째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리콜이 아마 굉장히 없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안산에서 나머지 한 11만원 맞추면 40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녁 맛있게 먹고 나올게요. 자, 이따 보겠습니다. 뿅. 떡만둣국 뿅.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잔. 자, 밥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여기 옆에 와동에서 선부동 가는 거 2만원짜리 로즈로 잡았습니다. 요거 이동해서 하나 살게요. 직선 거리는 1.8km인데요
이게 가운데 산이 있어가지고 3.5km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저희 선부동 라프리모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9시 35분 도착, 1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부동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가깝긴 합니다. 움직여 보면서 풀창 보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배터리가 또 없어가지고요 30분 충전했습니다. 요게 아까 저녁 먹을 때 충전했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때 충전을 못했어요. 막판에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못했더니 배터리도 까딱까딱 해가지고 30분을 충전했고요. 충전하고 선부동 넘어왔습니다. 선부동에서 지금 이거 또 반대선 가는 코를 잡았어요. 반대선 27,000원. 역시나 콜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잡으면 안 되는 콜인데 진짜. 어쨌든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한 콜은 더 타고 나와야죠. 오늘은 퇴근하면 안 되지. 40 찍었을 때는 들어갔다가 없으면 퇴근이지만 오늘은 들어가서 한 콜 무조건 잡고 나오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라군 인테라스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 지하 주차장이네요. 자, 지금 10시 30분? 몇 분이었죠? 10시 35분이네요. 그럼 17분 정도 운행해서 왔습니다. 17분에서 왔고 10시 35분. 콜창을 보면서 왔는데 콜 엄청 없네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다 진짜. 하지만 안되죠. 안됩니다. 매출이 40을 찍었으면은 그냥 집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직 안되기 때문에 한 콜 더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밖에 나가서 대기해 볼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소래눈 한 잔 마셨습니다. 소래눈 한 잔 마시고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20분 정도 지나고 배곡 가는 게 2만원짜리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단가가 안 맞고 안 좋아서 뺐고요. 안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동 가는 게 35,000원에 들어왔거든요. 올인원 들어와서 바로 배차받기를 눌렀는데 바로 눌렀는데 못 잡았어. 사동 35,000원 좀 아쉽죠. 금방 가고 단가가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할 때 당연히 목적지 배차도 해놓고 올인원도 같이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목적지 배차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올인원이 더 빠른가요?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한번 부탁 좀 한번 드릴게요. 올인원하고 목적지 배차가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목적지 배차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올인원 안 쓰면은 아예 콜을 못 잡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 콜만 잡아서 나갔다 들어오면 땡인데 나가질 못하네. 퇴근할 수가 없는데. 자,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뿅. 짜잔. 30분 만에 콜 잡았습니다. 반대선 옆에 있는 중앙하이츠 오피스텔 한 2.2km 떨어져 있습니다. 날라왔고요. 초지동 가는 거 25,000원. 요거 타고 들어갔다가 이제 한 콜 삥콜 타고 복귀콜 타면 딱 맞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초지동 도착했습니다. 11시 25분 도착. 오늘 딱 8분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세소동이 들어와서 2만원짜리 들어와서 가까우니까요 잡았는데요. 리안비체 그 맨 안쪽입니다. 맨 안쪽. 그래서 빼버렸어요. 라이딩하기 너무 춥고 너무 안쪽이라서 이 시간에 들어가면 어차피 신도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너무 멉니다. 이거 내비 두면 25,000원 올라가면 잡을게요. 25,000원 올라가면 잡고 아니면은 넘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콜 더 타고 복귀콜 타면은 딱 맞긴 한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뿅. 짜잔. 아까 그 세솔동 리안비스 잘 뺀 것 같아요. 금방 잡았습니다. 여기 초지동 이마트에서 세솔동 대방 1차. 대방 1차는 세솔동 완전 초입입니다. 하기 때문에 요건 타고 들어갔다가 바로 신도시로 점프해서 나오면 됩니다. 자, 요거 타고 들어가면 이제 할 거 다 했죠. 마지막 핑크 하나 그냥 탄다든지 아니면 복귀콜 뜨면 복귀콜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세속동 도착했습니다. 11시 45분 도착. 요거 7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가까우니까 금방 오죠. 자, 요거까지 타서 그냥 38만원 정도 했죠. 예, 마지막 이제 한 발만 쏘면 됩니다. 한 발만 쏘면 되고 11시 45분 안산에 들어와서요. 아까 전에 뭐예요, 충전한다고 30분 시간 보내고 또 반대선 괜히 들어갔다가 또 30분 죽고 1시간 정도 좀 허비했어요. 예, 허비했지만 그래도 뭐 이제 마지막 한 발 쏘고, 지금 고잔 신도시에 반대성은 2만원에 떠있어요. 25,000원으로 되면은 빠질 건데 일단 세팅을 걸어놨습니다. 25,000원 되면 잡을 수 있게. 그래서 만약 이게 잡히면 요거 타고 복귀하고요. 2만원이 그냥 빠지고 말면은 다른 콜 타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뭐, 야 근데 확실한 거는 11시 반만 되면 이제 확실히 콜이 끊깁니다. 더 빨리 끊겨요. 그래도 뭐 12시에는 콜이 나오긴 하니까요. 타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신도시로 넘어왔었고요. 동생이 와가지고요, 동생이랑 같이 커피 한잔 마시고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반달섬 콜은 2만원에 빠졌고요. 그 시청 앞에서 2만원짜리 하나 또 떴어요, 반달섬이. 그래서 25,000원 되면 잡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한참 안 빠지다가 2만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바로 앞에서 다시 가는 거 3만원짜리로 반달섬이 떴어요. 근데 첫 번째 올인원은 저한테 안 들어오고 다른 분한테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와, 이건 잡았어야 되는데 하고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뱉으시고 제가 그 두 번째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거 타고 이제 들어가고 복귀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반달섬 도착했습니다. 10분? 12분? 금방 왔습니다. 잘 도착했고요. 차가 포르쉐 까이엔, 아주 잘 나가고 편하죠. 참 신기한 게요, 반달섬 들어올 때 보면은 좋은 차들 굉장히 많이 타고 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피스텔이 월세가 5, 60만원 밖에 안 해요. 야, 신기해. 월세가 5, 60밖에 안 하는데 차는 포르쉐 까이엔이면은 리스로 해도 월에 200 이상 나가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야,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이라서 뭐 단가가 많이 빠지긴 하죠. 많이 빠지긴 하는데 이게 지금 반달섬이 안산에서 콜 잡을 때요, 오늘 제가 신도시랑 그 시청 앞에서 2만원짜리를 2개 받잖아요. 12시 전후 해가지고요. 근데 예전에는 25,000원 원래 잘 안 잡았어요. 3만원이 돼야지 타고 들어오고 25,000원 뜨면 단가 빠지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가가 올인원 나오고 나서 더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2만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2만원까지. 근데 이게 반달섬 이제 사시는 우리 기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랑 이제 동네 같이 사시는 분들, 초저녁에 로지 기준 보면은 한 7, 8명, 7분 정도 찍히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카카오 원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로지 기준 말씀드리는 거니까, 카카오 원풀 하시는 분도 어차피 로지 콜은 뭐 안 보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물론 뭐 10시 뭐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기사님도 당연히 콜 타고 들어올 수 있죠. 반달섬에 들어오셔서 이제 뭐 콜 잡을 생각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12시 전후 되면 사실상 반달섬 사시는 분 아니고서는 안 잡거든요. 왜냐면 12시 넘어서 반달섬 들어 완전 깨고락지 되니까. 그건 안산 사시는 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잡는 거고, 그 2만원짜리 콜 2개도 바닥에 다 한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도 한 2번, 3번 잡으셨다가 뱉으셨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시청 앞에 뜬 것도 그것도 한 3번, 4번 뭐 잡으셨다가 뱉었어요.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제가 봤을 때 한 3분에서 5분 지나면 무조건 25,000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 잠깐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빠져버리는 건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반달섬 사시는 기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뭐 10시, 11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른 기사님도 잡으니까. 근데 12시가 넘어가지거나 12시 전후 되면은 반달섬 사는 사람 아니면 잡지 않습니다, 콜을요.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껏해야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25,000원 돼서 잡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는 사실상 대리 스타트 할 때는 사실상 페널티를 먹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게 나갑니다. 대리콜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스타트할 때 보통 30분 1시간 콜창 보다가 잡고 나는 거 1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 대신에 이제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외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게 출발할 때는 페널티고 이제 들어올 때는 단가를 좀 더 좋은 단가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갈 때는 고생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그냥 2번째 타고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하기 때문에 반대손 사시는 기사님들 12시 넘어서 우리 25,000원짜리 25,000원 되면 잡자. 다 같이 그때 잡으면 똑같잖아 어차피. 우리는 있기 때문에 세팅을 이렇게 맞춰놓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면 2만원짜리 계속 되면 계속 2만원 뜬다고요 이제. 그럼 계속 짜증난다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 사고 복귀해서 마감 영상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뿅. 짜잔. 자, 집으로 잘 복귀했습니다. 오늘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출근해가지고요 12시 반 복귀. 한 거의 실제로 일한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랑 아까 낮에 업무 본 시간을 빼면은 한 8시간 정도 일을 해서 매출이 41만원? 41만 2천원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당으로도 5만원 매출을 만들었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들어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탁송이 다 했죠. 대리는 뭐 한 게 없습니다. 탁송으로 다 한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시부터 해서 안산에 8시 반에 떨어졌을 때 이미 뭐 29만원 거의 30만원 가까운 매출 만들었기 때문에 탁송이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저녁 대리 할 때는요 뭐 충전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괜히 중간에 반대섬 들어왔다가 반대섬에 30분 죽고 해서 대리 매출은 12만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리 매출은 별로 뭐 그렇게 톡톡히 잘하는 매출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월요일이어가지고요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대리가 뭐 형편없고 콜창이 탈 게 없어요. 탈 게 없고 단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대리에서 좋은 매출 만들기가 쉽지 다들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탁송이 쉽냐 아니면 뭐 대리가 쉽냐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건데, 먼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요 1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패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3, 4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6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업이어도 뭐 10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고 10시간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한 10시간 정도로 기준을 잡아 볼게요. 10시간 정도 일을 했었을 때 제가 보통 보면 10시간 내외 정도 일을 해서 한 40에서 50만원 매출 만드는 거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탁송이랑 대리랑 합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리를 10시간에서 40에서 50만원 매출 만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탁송은 2시에 출근해서 새벽 한 1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실제로 한 10시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녁 먹는 시간 1시간 빼고요. 요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리는 10시간 일을 하려면은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7시에 시작을 해서 10시간이면 새벽 5시,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면 더 하면은 한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첫 차 다닐 때까지죠. 그렇게 일을 했었을 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을 때 매일같이 40에서 50만원을 찍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럴 때 밤새면 뭐 하냐고요. 뭐 새벽 1시간이나 12시가 뭐 11시 반부터 콜이 없는데 11시 반부터 콜이 없어서 뭐 새벽 2, 3시에 아무리 뭐 쥐어짜고 타봤자 특히나 뭐 새벽 5, 6시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대리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6시가 돼버리면요 복귀 콜은 잡지도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새벽 5, 6시 어딘가 떨어져서 첫 차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말씀드려 겁나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제가 오후 2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이렇게 지금 복귀를 하잖아요. 12시 반 1시에 복귀하면은 이 체력 소모와 저녁 대리를 7시부터 새벽 5, 6시까지 한 다음에 복귀 콜을 못 타서 대중교통을 타고 복귀를 하잖아요. 그 아침 에를 딱 보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짜 녹초됩니다. 거짓말 아니고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탁송 대리 한 것보다 체력이 2배 빠집니다. 2배 더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시간 내외 일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탁송 대리를 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업이면서 대리만 10시간씩 때려받고 혹은 10시간 이상 뭐 12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가장 효율이 안 나오게 일하는 패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리만 해서 4시간, 뭐 6시간 혹은 한 8시간? 8시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6시간까지는 대리만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무조건 당연히 있죠. 예, 무조건 더 있습니다. 근데 10시간이 넘어가지고는 10시간 내외 하게 되면은 대리 전업으로 하는 건 훨씬 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또 이게 뭐가 있냐면 또 그 이상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이런 차이가 생겨요. 요즘에 대리는 피크 시간이요. 3시간인데 3시간. 어찌 보면 3시간도 안 나와. 월요일 같은 경우는 9시 반부터 11시 반. 딱 2시간밖에 피크 시간이에요. 나머지 11시 반부터 콜이 빠지니까요. 또 9시, 초저녁에도 9시 전에는 콜이 뭐 정당가가 안 나오니까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탁송 같은 경우는 9시부터 5시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피크라고 할 것도 없고, 정확히 말해서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예, 오전에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콜을 탈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 일하는 시간대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대리는 7시에 나온다 해도 7시부터 9시 반까지 힘들죠? 9시부터 11시 반까지가 피크예요. 그리고는 11시 반부터 콜이 빠져요. 그 새벽 1시가 되면은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는 그냥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아무리 뭐 카카오 원풀 뭐 프리미엄 기사 뭐 날고 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월요일 오늘 같은 날 안 됩니다. 새벽 3시, 4시에 뭐 어떤 분은 뭐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복귀 콜 잡지도 못하고요.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집단 지성이 많겠어요. 진짜 막 수십 명의 데이터를 듣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데이터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리만 하는 건 효과가 없다. 오히려 탁송이랑 같이 겸하는 게 무조건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탁송이 쉽냐, 대리가 쉽냐, 이 부분을 제가 썸네일로 다룬 이유가, 그러니까 일을 배우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를 배우는 거와 탁송이를 배우는 거와 어떤 게 더 쉬울까,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려보면 대리를 배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자, 우선은 대리가 됐건 탁송이 됐건 우리가 이 일을 배울 때는요, 원리를 먼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대리를 할 때는 대리의 원리, 어떤 시간대에 어떤 콜이 나오고 우리가 공과 수요의 원칙으로 이제 단가가 정해지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느 콜지에 들어갈 때는 뭐 주말이 좋은지 평일이 좋은지 뭐 이런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콜이 줄어든다든지 뭐 등등 해서요. 탁송도 마찬가지예요. 탁송도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원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부터 이제 일머리를 배운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일머리를 배우는 과정이 있어서 대리 일머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리 같은 경우 우리가 콜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콜지가 몇십 개가 아니죠. 서울 수도권 혹은 충청권까지 따지면은 거의 뭐 몇백 개의 콜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산에 가면 어딜 가야 되고, 의정부 가면 어딜 가야 되고, 구리 가면 어디 가야 되고, 남양주 가면 어딜 가야 되고, 마찬가지죠. 전부 다. 봉담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콜지 파악하는 게, 완전 초보 기준 했을 때요. 제가 경험했던 기억을 돌이켜보면, 전 거의 뭐 매일 아침에 들어왔으니까요. 매일 아침에 들어오는 기준. 혹은 나가서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죽는 기준. 뭐 양주 사우나, 평택 사우나, 천안 사우나, 뭐 남양주 사우나 등등 해서 그렇게 사우나를 돌아다니면서 잠자는 기준, 그 정도 빡시게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콜지를 파악했다고 느꼈을 때 한 6개월? 6개월 정도를 그냥 진짜 갈아 넣었을 때, 야,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랑 어디는 이제 콜지가 파악이 된다. 어디는 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이 정도 파악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최소한. 그러니까는 투잡으로 한다, 혹은 뭐 저 정도 빡시게 안 한다고 가정하면은 1년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머리를 배우는 게 대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탁송은 뭐냐면요, 원리만 파악하고 나면 탁송은 정확히 말해서 콜지가 없습니다. 콜지가 없어요. 콜지가.
그러니까 콜지라고 해봤자 경매장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서울 수도권 해가지고요. 5군데가 경매장이 있고요. 그 이제 매매단지도 뭐 지역별로 해봤자 많지 않아요. 예, 서울 수도권에도 많지가 않고요. 지방권 가면 뭐 대전에 뭐 한 2군데, 뭐 청주에 몇 군데, 뭐 이런 식이에요. 예, 하기 때문에 콜지라고 해봤자 경매장 매매단지 뭐 이 정도예요. 예. 폐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착지죠. 예, 착지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콜이 좀 나온다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향만 그러니까 그 성향만 파악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리만 파악하고 나면은 일머리 배우는 데 있어서는 탁송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탁송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리가 6개월 정도 정말 빡시게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일머리가 파악된다는 가정이 생기면 탁송 같은 경우는 한 2달? 네, 2달 정도 빡시게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됩니다. 네. 왜냐면 콜질하는 게 없어요. 네. 제가 만약에 서산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콜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 네. 왜냐면은 착지만 폐차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송도로 갈 거냐 어디 매매단지로 들어갈 거냐 착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출발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출발지는 그냥 다 고객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서산 어디선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선가. 예,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서산 떨어지면 어디선가 나오는 콜을 그냥 찾아만 가면 된다는 거죠. 대신에 반대로 대리 같은 경우는 뚜벅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서울 수도권 다니면서 뭐 우리가 뭐 공유 자전거라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혹은 시간이 늦어지면은 뭐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지원차를 타고 다니면서 뚜벅이로도 가능한 부분이 꽤나 많이 있어요. 예, 근데 탁송 같은 경우는 뚜벅이로 하면은 페널티가 너무 심합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탁송 하려면 장비를 하는 게 거의 필수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장비를 한다는 가정이 생기면 탁송 사실상 1 배우는 거는 대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탁송이 쉽냐 대리가 쉽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썸네일을 탁송이 어렵냐 대리가 어렵냐 이렇게 다는 게 맞죠. 예, 탁송이고 대리고 단가 무너진 거는 뭐 올인원이 나오고 나서부터 너무나도 무너져서 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탁송의 또 하나 단점은 일단 수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수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첫 코로 수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극복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수원 밑으로만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는 것보다 어떻게든 다 타게 되고 매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대리와 탁송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대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7시에 출발을 한다. 그럼 어찌됐건 단가 조금 빠지더라도 1, 20분 내내 1, 20분 내로 혹은 2, 30분 내로 콜을 잡고 스타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탁송은 만약에 제가 아침 9시부터 콜차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확타를 잡고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죠. 아니면 지방콜 잡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오후 1시, 2시까지 나갈 만한 콜을 못 잡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수원 정도 잡고 나가겠다 이러면 잡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콜이 아니라 조금 더 욕심내서 더 좋은 콜 잡겠다 하면은 뭐 2-3시간, 3-4시간 그냥 시간 보내는 거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경우가 십상이다. 그래서 그 스타트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대신에 스타트만 시켜놓고 내려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날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탁송과 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나만의 뭐 루틴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뭐 동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루틴과 동선보다는 세팅 값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제가 보면은 그 패턴에 맞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희 단톡방에 동탄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장비도 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탁송하고 대리를 섞어가지고 하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좋은 매출 잘 못 만드셨어요. 초보였으니까요. 근데 동탄에 사시면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7시부터 나와가지고 대리만 새벽 2-3시까지 이렇게 일을 해도요. 동탄, 오산, 수원 그냥 거기 콜만 돌려타도 다른 어느 짓을 하는 것보다도 그 매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 쓰는 거죠. 동탄에서 굳이 탁송 타고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다가 잘못되고 해서 매출 안 만들어지는 이거 아주 잘못된 방법인 거죠. 또 반대로 만약 남양주 사시는 분이 계세요. 남양주 사시는 분인데 난 멀리 나가는 건 무서워 라고 생각하셔서 남양주 뭐 구리 뭐 의정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콜을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콜만 타서는 단가가 안 나오고 콜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급빈 콜 타서는 절대 매출을 못 만듭니다. 남양주 사시는 분들은요, 장점이 뭐냐면요, 그냥 막 다 타도 돼요. 대리 탈 때. 왜냐면 어디를 다 타다가도 결국에는 강남 택트라고 들어오면 강남에서 무조건 남양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산 사는 저 같은 경우는 강남 택트를 할 이유가 없어요. 강남 들어가봤자 안산을 복귀 못합니다. 왜냐면 인천 사시는 분들이나 이쪽으로 오는 콜들이 잡으셔야 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귀콜을 못 잡습니다. 남양주 사시는 분들은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남양주, 뭐 양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송파나 강남 들어가 보세요. 옥정 뭐 5만원짜리 그냥 바닥에 뚝뚝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 있어요. 피크 시간대도. 안산은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처해지는 상황, 입장에 따라서 이런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맞춰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고요. 내일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추운 날씨에 또 월요여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으셨을 텐데요. 많은 기사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